이때 병원으로 들어오는 한 사람. 무거워 보이는 큰 통을 들고 들어왔는데요. 요거는 왕도마뱀이라고 해서 블랙스로우라는 친구고요.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이제 손 실밥으로 났어요. 검은목 왕도마뱀은 몸무게가 최대 30kg, 길이는 2m까지 자라는 대형 도마뱀입니다. 제일 무서워. 이제 꼬리치기가 하는데. 네? 꼬리치기가. 꼬리치기 돼요? 맞으면 저기 완전 박살 나는데? 얘 진짜 무서워요. 얘 왕도마뱀. 왕도마뱀인데 야생에서 온 애라 진짜 무섭습니다. 얘는. 저 지금 이거 끼고 있어요. 지금 이거 장갑 끼고 보이시잖아요. 지금 약간 멀미하고 있으니까 얼른 일단은 들어갈까요? 우리 빨리 하자. 예. 낯선 곳에 오면 도마뱀이 더 예민해지기 때문에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와, 우리 블랙이. 머리? 여기 이쪽이에요. 머리 여기다. 저쪽입니다. 이 친구가 매우 싸납고 무서운 친구라 지금 저희가 스텝이 다 붙어가지고 만만히 준비를 해야 돼요. 염증 수치가 높아서 마취가 부담될 수 있어 위험하지만 마취하지 않고 진행하려 합니다. 던질게. 자, 하나, 둘, 셋. 머리 뒤에 움켜잡아. 됐어? 이동 중 안전을 위해 머리를 고정해야 합니다. 꼬리 주세요. 꼬리를 막 때리면 되지. 네, 알아요. 잡았어. 됐어. 잠깐만. 목 라운드 잠깐만. 목 저한테 있어요. 목 저한테 있어요. 목 저한테 있다고요. 내가 목 잡을게. 너 목 놓지 마. 일단은 놓치게 되면은 첫 번째 사고가 날 거예요. 두 번째는 병원을 가야 돼요. 왜냐면 이 친구들이 살을 물리고 뜯는 게 강아지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씹어서 뜯기 때문에 여기가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 위로 올릴 거야. 하나, 둘, 셋. 올렸어. 잠깐만. 놓쳤어. 나. 아니, 장갑 그거 안 돼. 됐어요. 나와. 됐어. 팔 어느 쪽이야? 팔 어느 쪽이야? 이쪽이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완전 오른쪽으로 오세요. 저쪽. 나와. 잡았어요. 제가. 소동 끝에 드디어 준비가 끝났습니다. 저할 수 있어요. 저번에 발이 골마갖고 지금 안에 있는 고름을 다 빼내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봉합을 해놨는데 지금 봉합 싸움을 제거하는 날입니다. 도마뱀이 발톱을 바짝 세우고 있습니다. 매우 위험하고 커요. 여기 긁히면 진짜 큰일 나실 거예요. 네, 잘 잡고. 한눈에 봐도 굉장히 날카로워 보입니다. 사실 동물이 사납거나 강렬하게 저항을 하는 경우에는 오늘같이 실밥을 제거하는 간단한 치료도 쉽지 않습니다. 길게 했구나. 네, 괜찮아요. 붓기 완전. 원래 이따만 했어요. 발이. 치료 전과 비교하니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하나, 둘, 셋. 잠깐만. 다 나와. 하나, 둘, 셋. 오케이. 그런데 이때 됐어. 방금 봤죠? 이게. 화났어. 미안해. 다 했어. 미안해. 가자. 플레가. 많이 났네. 야, 다행히 잘 끝났대. 애기가 늦자마자 야 이러면 치는 거예요. 지금 화를 엄청 낸 거예요. 지금 와 역대급이에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되게 위험한 거 아니에요? 맞는데 저희는 이게 익숙하니까 됐다 마취 안 하고 진정 안 하고 잘 살렸다 한마디라서 괜찮아요. 저희는요. 초긴장 상태로 치료하느라 힘들었지만 무사히 끝났습니다.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다 낫고 붓기까지 다 빠지고 실밥도 다 빼고 이제 졸업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기쁩니다. 그날 오후 보호자 한 분이 심각한 표정으로 동물보건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크레스티드 게코라고요. 도마뱀의 일종류인데요. 한국명으로는 볕도마뱀 부치. 다양한 색과 귀여운 외모로 사랑받는 반려 파충류입니다. 원래 주기적으로 이제 무정란을 산란을 해요. 근데 얘가 지금 좀 몸에 문제가 있는지 그 무정란을 산란을 못해가지고 몸에 계속 축적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최영민 수의사가 바로 검사에 들어갑니다. 초음파로 뱃속 상태부터 확인합니다. 알을 못 낳으면 사람들 제왕절개하는 거랑 똑같이 얘들도 배를 열어서 알을 다 꺼내줘야 돼요.
그 수술이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초음파를 보고 결정할 겁니다.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기 다 알이거든요. 여기 알이에요? 네. 분만을 하다가 분만이 안 되면 되게 위험한 것처럼 사람이 마찬가지로 얘들도 알을 못 낳잖아요. 그러면 에그 바인딩이라고 표현하는데 알이 걸려버렸다는 건데 되게 응급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 수술해서 알을 다 꺼내줘야 됩니다. 응급 수술이 결정됐습니다. 바로 수술하지 않으면 복막염이 될 수도 있어 빠른 수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뭐라는 걸까요? 수술할 때 마취를 하면은 사람도 마찬가지 산소포가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친구들도 산소를 최대한 맞춰주고 그 다음에 산소가 어느 들어갔으면 마취가 들어가요. 마취에 들어갑니다. 작은 개체일수록 마취 시간이 길어지면 위험할 수도 있어 빠른 시간 안에 수술을 끝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수술 시작합니다. 레코딩 확인해 주세요. 들어갑니다. 드디어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몸 길이가 고작 12cm 정도밖에 되지 않아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신경을 써도 안 보여서 맨눈으로 아예 할 수도 없고 흑대경으로 해도 안 보여서 그 짧은 데 틈새로 해서 틈새를 노려서 해야 돼서 힘듭니다. 그래서 수술할 땐 확대경이 필수라네요. 지금 여기 알 보이죠? 수정이 마취 줄여주세요. 마취 줄여. 체크하세요. 드디어 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일일이 하나씩 확인하며 찾아야 한다네요. 오케이. 출혈 확인. 반대쪽. 빨리 해야 돼요. 양쪽에 있는 알 일단 제거했는데 알이 일반적으로는 양쪽에만 위치했는데 조금 더 보이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남아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 숨은 알까지 모두 찾아 제거해야 합니다. 네, 이거 다 알이야, 맞아. 저거 다 제거해야 돼. 네. 알 왜 이렇게 많이 해? 뱃속에 남은 모든 알을 제거하고 1시간 만에 수술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지금 나오려고 했던 알들이 여기 2개가 있고요. 한 16개 정도? 18개네요. 파충 중에 10마리 중 1마리에서 2마리 정도가 이 문제로 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먹어야 돼. 수술을 끝내고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을 마시며 숨을 돌립니다. 잘 돼 다행이죠. 근데 힘들었습니다. 구조가 좀 이상해갖고 고생했는데 어쨌든 잘 끝나 다행입니다. 회복을 마친 뒤 보호자에게 돌아갑니다. 일단 너무 미안해요. 몸 상태가 안 좋은데 제 입장에서 더 빠르게 병원을 못 오고 오히려 뭐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만 챙겨주고 있어서 좀 많이 미안한 감정이 먼저 생겨요. 고생하셨습니다. 조심히 뵐게요. 예, 조심하세요. 다음 날 아침 특수동물병원 의료진들이 병원이 아니라 다른 곳을 찾았습니다. 여기 동물원에 상주 수의사 없어갖고 저희 건강검진 같은 거 자원봉사하러 왔습니다. 이곳은 다양한 동물들을 볼 수 있는 체험형 동물원인데요. 오늘은 이곳 동물들의 건강검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아유, 오랜만에. 네, 별로주세요. 네. 애기들 오늘 뭐 아픈 애들 뭐 좀 있나요? 아, 지금 봐주실 동물들이 예, 예. 있어가지고. 아, 예. 그럼 보죠, 뭐. 네. 그죠? 예. 따로 진료 공간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 편한 공간에 준비해온 의료 장비를 세팅해 놓고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병원에 있던 것들이 지금 일로 와서 여기 지금 작은 병원이 하나 되는 겁니다. 네. 동물의 검진에 꼭 필요한 체열 도구부터 혈액 검사 장비, 확대경까지 의료 장비 정비를 모두 마치고 검진이 필요한 동물을 찾아 야외 사육장으로 나왔습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사슴 있는데 아, 예. 이 친구가 나이가 좀 많아가지고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건강한지 아니면 어떻게 지금 불편한 곳이 있는지.
오늘 진료받을 꽃사슴 딱콩입니다. 딱콩이는 18살 수컷 사슴으로 나이가 많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상태라고 합니다. 정확한 검진을 위해선 불편해도 포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슴이 궁지에 몰리면 뿔과 발굽을 이용해 방어 행동을 하고 생각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포획이 쉽지 않습니다. 노련한 사육사 덕분에 간신히 사슴을 붙잡았습니다. 됐어? 오케이. 뒷발 조심해. 사슴 힘이 되게 세네요. 성인 3, 4명 붙어도 힘들어서. 그런데 이때 화가 난 사슴이 뒷발로 수의사를 공격합니다. 자칫하면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 너 한 명 들어와서 다리 잡아야겠다. 아, 원장님. 조심해, 조심해. 다리를 잡아야 돼. 위치를 바꿔서 2차 포획을 시도. 눌러줘야 돼. 이쪽 방향. 힘겹게 성공했습니다. 괜찮아? 아까 맞던데? 그러니까 많이 맞았는데 모르겠어요, 저. 다리 지금은 움직여봐. 정신이 없어서. 움직이네. 네. 얘 먼저 하고 빨리. 네, 빨리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빨리. 소음이야. 눈 잠깐 볼게요. 야, 눈볼틈이 없겠니? 먼저 백내장 등 눈 상태를 검사하고 치아를 확인합니다. 괜찮아요? 달 많이 달았네요, 나이 들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사슴의 저항이 거세져 붙들고 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서둘러 검진을 진행합니다. 뭐 잡히는 혹덩이 같은 건 없네요. 나중에 엑스레이 찍어서 확인하죠. 지금은 없어. 통과. 잘 세울 수 있어? 안전을 위해 먼저 수의사가 일어나고 사육사가 조심스럽게 일어나 빠져나옵니다. 동물도 사람도 참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오. 아, 다 나갔네. 이 안쪽도 격렬했던 상황이 손에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차에서 아까 엄청 많아서 저희가 아파. 괜찮으세요? 지금 정신이 솔직히 좀 없어요, 지금. 아이들 이렇게 진료 보고 나면 집에 가면은 샤워할 때 온몸에 막 멍들어 있는 것도 보고 다음날 못 일어나서 완전 몸살 걸리고 그래요. 밖에서 볼 땐 쉬워 보여도 쉽지 않은 작업. 이번에 검진할 동물은 알파카입니다. 지금 알파카가 피부를 보셔야 되는데 밖에 있어서 잡기가 힘들어요. 쟤또 어떻게 잡지? 작전을 잘 짜야 되거든요. 저쪽 좀 넓은 데로 몰 테니까 거기서 간호사분들이랑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만들어서? 조금씩 포위막을 좁혀가면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4번에는 저쪽에 있는 친구인데요. 지금 오고 있는 얘인가요? 네, 맞아요. 사육사와 의료진이 합세해 바로 작전에 들어갑니다. 눈치 빠른 알파카가 도망가기 시작하는데요. 갑자기 때 아닌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한낮의 뜨거운 날씨 속에서 동물원을 몇 바퀴나 뛰고 쫓는 과정 끝에 이번에도 사육사가 다행히 알파카를 붙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예, 성공했어. 아이고 힘들어. 피우자. 진료하려면 이렇게 뛰어야 돼요? 그러려 말입니다. 왜 수의사했을까요? 상태는 어떨까요? 그래도 어제 피부병이 있어갖고 약을 줬거든요. 곰팡이성 피부병이 있어서 약을 줬는데 약병으로서 상태 좋아졌네요. 훌륭합니다. 본격적인 검진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진은 왜 찍는 걸까요? 열이 있는 데 있으면 뜨겁게 나오고 그 피가 잘 안 통하거나 그러면 이 체온이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체온 같은 게 전신적으로 균일하게 분포되고 있는지 그런 걸 좀 측정하는 중입니다. 적외선 체열부터 진행합니다. 왼쪽 엉덩이 쪽이 좀 보이시죠? 빨갛게 된데 고관절 부분이 약간 나쁘다고 나오네요. 자, 그러면 엑스레이 한번 찍어서 볼까요? 여기가 엉덩이 쪽이 나쁘다고 나와요. 하나, 둘, 셋.
이쪽으로 올라주세요. 이 정도 뛰세요. 체온이 높은 엉덩이 부분에 엑스레이 촬영을 합니다. 포터블 엑스레이라서 야외에서도 이렇게 촬영할 수 있는 장비예요. 병원으로 못 데려가는 애들을 위해서 만든 건가요? 네, 맞아요. 네. 결과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전에 뭐 염증을 앓거나 그랬는가 봐요. 그래서 고관절에 대퇴골두라고 표현하는데 여기 부분이 아마 그것 때문에 그 적외선 제어에서 이상이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혈액 검사를 해갖고 혹시 몸 안에 염증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지금 체열에서 혈액 검사를 한번 해서 보려고 합니다. 혈액 검사를 추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의심되는 부분이 있는 동물은 확실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서 혈액 검사를 진행합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하듯이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혈액 검사를 해서 큰 병이 오기 전에 미리 조기에 다 예방을 해야 됩니다. 무사히 알파카 검진이 마무리됐습니다. 확인할 동물들이 많아 정신없이 돌아다니다 점심이 늦어졌습니다. 5개. 여기 하나. 오케이. 저희 오늘 도시락. 저희 도시락이에요. 밥을 먹고 또 후다닥 진료 봐야죠. 아침부터 여기저기 뛰어다니느라 체력을 많이 써서 그런지 식은 도시락도 참 맛있습니다. 저희 밥도 이렇게 제때 못 먹고 힘들지만 그래도 저희 이렇게 찾아와서 애들이 조금씩 호전되는 거 보면은 많이 기쁘고 보람도 느끼고 그렇습니다. 식사 후엔 바로 오후 검진으로 이어집니다. 이번엔 귀여운 외모로 사랑을 많이 받는 사막 여우입니다. 며칠 전에 코피가 났는데 코피 났어요? 네. 코피가 한 이틀에서 3일 동안 났어요. 한쪽에서 한 두 쪽? 네, 한쪽에서 났는데 그것 때문에 좀 걱정이 피는 멎었지만 걱정이 돼가지고 상태 확인을 위해 사육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녀석 외부인들에게 관심이 많아 보이는데요. 아이고야, 마이크 커버를 빼버렸네. 저런. 가지마. 야, 나 가지마. 사육사가 뺏어보려고 시도해보는데 안 먹힙니다. 다행히 자리를 옮겨줬네요. 야, 이거 애들이 장난을 되게 많이 좋아하나 보네요. 이 친구가 조금이라도 볼 수 있는 뭐 신발끈이나 이렇게 장난감 같이 생긴 것들은 가져가서 자기 거라고 우겨요. 이 친구야. 다른 아이들에 비해 활발해 보이지 않는데요. 이틀이나 코피를 흘렸다니 걱정입니다. 큰 문제가 아니어야 할 텐데요. 안녕.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코가 한쪽에 피가 한쪽에서만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폐 쪽이나 아니 뭐 기관 쪽이나 이제 의심이 돼갖고 한번 엑스레이를 찍어서 폐 상태가 그때 괜찮은 건지 그걸 좀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검진을 위해 자리를 옮깁니다. 먼저 적외선을 통해 체열을 확인한 후 엑스레이 촬영에 들어갑니다. 찍어볼까? 뒤로 하나, 둘, 셋. 옆으로 돌려서. 틀어지면 안 돼. 틀어지면 안 돼. 오케이. 자, 오케이. 좋습니다.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하부 기관 질환 폐가 좀 나쁘다고 나오긴 하는데 일시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을 좀 먹고 그러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큰 병은 아니라니 다행이네요. 건강에 문제 있는 동물들을 하루 안에 모두 살펴야 하다 보니 정말 바쁩니다. 이번 동물은 세계에서 3번째로 큰 거북, 설가타 육지 거북입니다. 몇 킬로 정도나 돼요? 둘이 들었을 때 이 정도 느낌이면은 80 이상이에요, 무조건. 80kg. 네. 자, 하나 좀 먹자. 최영민 수의사가 진료를 시작합니다. 등껍질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얘가 안 봐주면 저희가 진료를 할 수가 없죠. 저희 마음이 아니라 거북이 마음입니다. 하나, 둘, 셋. 누가 봐 이러면 꼭 보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앞다리를 좀 빠야지 머리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전혀 움직이기가 않네요. 저희가 온 힘을 다 써도 장정 3시부터 노력해봤지만 영 움직이질 않습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포기하죠. 하늘 뜻이라 거북이 마음인데 저희 마음이라. 그날 오후 이번에 진료할 아이는 한 달 전부터 상태가 좋지 않아 걱정되던 동물이라는데요. 올해 11살이 된 사바나 왕 도마뱀입니다. 완전히 막 됐네? 도대체 어디가 아픈 걸까요? 이거 여기는 지금 구멍이 열려 보이잖아요, 그죠? 이게 고막이거든요, 여기. 여기 열려 보이는데 이쪽 발을 이쪽 귀는 이제 막혔네. 보이시나요? 이거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한쪽이 확실히 막혀 있습니다. 고름 덩어리일 수도 있겠네요. 그냥 고름이 축적이 돼서 오래된 것 같고요. 탈피된 껍데기일 수도 있는데 한번 안에 지금 이거 꺼내볼 수 있을지. 아니야 괜찮아. 고막을 막고 있는 이물질 제거 작업을 시작합니다. 조직이 마르지 않도록 생리식염수를 뿌려가며 신중하게 제거해 나갑니다. 하나, 둘, 조심해. 나왔어요. 끝났습니다. 붙어있던 것들은 다 완전히 떨어졌고요. 지금 얘 원래 지금 고막이 없네요. 고막이 상실돼서 안에서 살이 차 올라온 상태고요. 어쨌든 지금 잘 떨어져갖고 회복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고질병은 지금 고쳤네요, 이제. 걱정거리였는데 이렇게 원장님께서 해결해 주셔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고 이 친구도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귀를 덮고 있던 탈피 껍질을 제거해 감염 우려까지 깔끔히 없앴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철수. 가자. 힘들지만 보람 있는 하루가 마무리됐습니다. 네, 도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진료 잘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주세요. 예, 가보겠습니다. 예. 그 아픈 동물들 이제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제가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끝까지 해서 하나의 동물에도 한 개체에도 좀 더 살릴 수 있는 그런 수의사가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한손 주세요. 정신없이 분주한 의료진들. 모두 바쁘게 움직입니다. 수술 앞에서 좀 수술 받아달라고 이렇게 좀 해주세요. 네, 목 이거 하세요. 이곳은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동물병원 응급실입니다. 출발해야 돼요. 좀 해주세요. 단 한 생명도 놓칠 수 없기에 진료 현장은 매 순간 긴장의 연속. 보호자님 좀 불러주세요, 진영쌤. 생사의 기로에 놓인 작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입니다. 액션. 네. 그니까 공격 그거 옆에 있어요. 네. 애기 정신 차린 것 같거든요. 네. 성진 좀 주세요. 성진기. 다행히 호흡이 돌아왔습니다. 심장 뛰어서 아트로핀 좀 들어가 주세요. 빨리. 네, 뛰어요. 이제 한숨 돌립니다. 아트로핀. 이거 아트로핀. 이제 이번 중에 심정지 한번 왔어요. 그래서 아마 뇌 종양 때문에 숨쉬기가 좀 힘들어서 그런 거다 보니까 또 응급 상황, 네, 응급 상황 생겼고 저희가 이제 CPR 해가지고 돌아온 상황이에요. 네. 자칫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위험한 순간은 넘겼습니다. 아무래도 응급실이다 보니까 이렇게 네. 긴박한 상황이 많겠네요. 그쵸. 예. 하루가 이렇게 순탄하게 가다가도 갑자기 심정지 환자가 내원하거나 아니면 어제까지 괜찮았던 입원 환자가 갑자기 안 좋아지거나 이런 경우가 매일 있기는 해요. 그래서 동물병원 응급실은 하루에도 수차례 수술과 진료 응급 상황이 반복됩니다. 이곳을 찾는 이유와 사연도 각양각색입니다. 달리는 차에 한 번 부딪히고 이제 사고 난 고양이를
구조해서 저희 쪽으로 데려와 주셨고요. 근데 골반도 부러지고 이제 요도도 터지고 해서 죽을 뻔했다가 응급수술 2번 거치고 지금 퇴원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번 아이도 쉽지 않았던 상태였는데요. 이 친구는 저희 병원에서 수술을 많이 했고요. 여러 죽을 고비를 넘겨줘서 그래도 활력이나 식욕은 좋은 상태고요. 최근에는 담낭 절제술도 진행했고 좀 잘 견뎌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나이가 많아서 성한 데는 없어요. 네. 지금 이 아이들처럼 응급으로 들어온 동물 중 중환자들은 입원해 집중 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외래는 하루에 한 100마리가 넘는데 그중에서 응급 환자랑 중환자가 한 5마리에서 20마리 사이로 오는 것 같아요. 친구야. 많이 아픈 아이들이고 말이 통하지 않다 보니 바닥에 앉아 진료할 때도 많습니다. 특히 이렇게 막 오줌 싸고 겁많은데 괜히 올랐다 뛰어내려서 다치기라도 하면 그게 더 큰일이잖아요. 옷이야 더러워지면 빨면 되고 뭐 그런 거니까. 작은 부상도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닥에 앉아서 하시면 힘들지 않으세요? 힘든데 적응이 돼가지고 네. 근데 좀 고질병이라고 하면 허리가 좀 많이 아픈 것 같아요. 네. 오시면은 바로 응급실로 들어와 주세요. 미안해. 사랑이 왔어요. 고양이가 콧줄을 끼고 있는데요.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그 고양이 비위간이라고 해서 콧줄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말기 암 환자나 만성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들은 밥을 못 먹기 때문에 강제로 먹이기 힘들다 보니까 요 콧줄로 해서 집에서 보호자님 밥을 주세요. 이제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갑니다. 엑스레이 찍을게요. 수술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선 엑스레이가 필수입니다. 고양이들은 결석이 잘 생겨요. 그래서 결석 때문에 아예 양쪽이 다 막혀서 오줌을 못 싼 상태에서 이제 신장이 이렇게 엄청 커져 있어가지고 응급수술을 인공요관 수술해주고 오줌이 이제 지금 칼칼 잘 나와주고 있어요. 엑스레이 결과 다행히 경과가 좋아서 콧줄을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간지러워. 됐습니다. 아기 스스로 밥도 먹고 물도 먹기 때문에 지금 빼는 거 같이. 건강하게 쾌유해서 다행입니다. 환자 들어왔어요. 자축이에요. 또 다른 아이가 응급으로 들어왔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자궁 축농증이 이미 진단이 돼서 저희 병원으로 수술하려고 전원되어 왔습니다. 자궁 축농증은 자궁 안에 농이 차는 세균 감염성 질환인데요. 심할 경우 폐혈증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질병입니다. 초음파 상에서 아기가 이제 양측 자궁각이 엄청 부풀어 있고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삼출물이라고 해서 물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세균이 가득한 상태로 의심된다라고 소견을 전달을 받았고요. 이제 요거를 빠르게 절제하기 위해서 응급수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응급수술이 결정됐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마취에 들어갑니다. 혈압을 어느 정도 정상 범위로 좀 올려놓고 지금 마취 유도는 잘 됐고요. 네. 지금은 괜찮은데 마취 중에도 계속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네. 자궁 축농증은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은 개와 고양이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수술 전에 혈압이 너무 낮은 상태여가지고 조금 수술 중이나 후에는 좀 많이 위험할 것 같아서 시작하겠습니다. 걱정을 안고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자궁 주변엔 혈관이 많아 출혈 위험이 크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또 자궁 조직 자체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복강 내에서 파열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척출해내야 합니다. 자궁 척출에 성공했습니다.
세균으로 가득 차 있는 삼출물인데 심한 경우엔 이런 세균들이 전신으로 돌아가면서 폐혈증 상태로 빠지게 될 수 있어서 빨리 적출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피부를 닫는 작업만 끝나면 수술이 마무리됩니다. 고맙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으니까 한 2, 3일 정도 입원 치료하면서 회복하면은 잘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동물 보건사들이 모여 준비하는 것은 입원해 있는 동물들의 식사. 하루 2번에서 3번 상태에 맞춰 먹이를 준다고 합니다. 스스로 잘 먹는 친구들은 그냥 이렇게 습식 사료를 주거나 아니면 건 사료를 급여하고 있어요. 잘 먹는 아이들은 보통 캔 사료나 건 사료를 주지만 스스로 혼자 먹기 어려운 아이들에겐 유동식으로 갈아서 주사기로 조금씩 급여를 합니다. 아, 여기 계신 분들이 동물을 되게 좋아하나 봐요. 그럼요. 동물 좋아하니까 지금 이런 일도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동물을 좋아한다고 해서 이렇게 이쁜 모습만 보는 건 아니고 똥도 뒤집어 쓰는 일도 있고 쉬도 뒤집어 쓰고 하는데 동물을 안 좋아하면 좀 그런 부분이 부담이 될 수는 있겠죠. 힘들 수도 있겠고. 또 입원 중 관리가 소홀하면 위생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털을 빗겨주고 말려주며 틈틈이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해봐야 태어나자. 다 나왔어. 그럼 집에 가야지. 열흘 넘게 입원했던 아이가 퇴원하는 날입니다. 장기 입원한 친구인데 상태가 많이 호전돼서 오늘 퇴원을 하기로 했어요. 횡격막 탈장 수술했던 친구고요. 처음에는 뭐 수시로 구토 계속 하던 아이인데 구토도 없이 잘 지내고 있어서 집에 가서 좀 지켜보자고 하기로 했어요. 오늘도 밥 잘 먹고 잘 있었어요. 잠도 잘 자고. 3시간 동안 울면서 그 수술 결정했는데 사실은 이 날을 상상하는 것보다 당장의 그날의 두려움이 너무 컸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적이에요. 감사합니다. 이제 아프지 않고 늘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엄청 보람차죠. 일을 하면서 이럴 때 가장 보람찬 것 같아요. 애기 좋아지고 보호자님도 너무 좋아하시고 두 개가 제 가장 보람찬 일이에요. 네. 어느덧 밤 11시입니다. 조용한 병원 안으로 누군가 급하게 들어옵니다. 식도에 이물 걸린 애기 맞을까요? 네. 네. 애기가 먼저 들어가서 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이를 안고 뛰기 시작합니다. 엑스레이 바로 찍을게요. 5분 좀 올려주세요.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 먼저 엑스레이부터 찍습니다. 그런데 이 늦은 시간에 도대체 어디가 아파서 온 걸까요? 숨 쉬는 것이 많이 불편해 보이는데요. 지금 목이 걸려서 깨끗되는 거예요? 네. 지금 식도에 이물이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응급처치가 빨리 필요한 상황이에요. 크기가 큰 수박 조각을 삼켜서 식도가 막힌 상태입니다. 김주윤 수의사가 빠르게 엑스레이를 확인합니다. 이게 식도인데요. 애기 식도에 이제 수박을 먹다가 목구멍에 걸려가지고 이제 위로 못 내려가고 막혀 있는데 지금 기도가 많이 눌려 있다 보니까 숨쉬기 많이 힘들어해서 빨리 마취해서 끄집어내줘야 될 것 같아요. 원장님,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에 네. 이 환자고요. 숨 잘 쉬어요? 좀 불편해하기는 해요, 계속 상태. 알겠습니다. 이거 얘 건가요? 네, 맞아서 펴져 있고. 퇴근했던 마취 통증과 수의사가 급하게 왔습니다. 퇴근하시다 오신 거예요? 아, 네, 집 다 왔었는데 연락을 받고 급하게 택시 타고 왔습니다. 다행히 얘가 지금 막 넘어가는 수준은 아니라서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바로 빼주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술방 준비됐대요. 네, 이동할게요. 네. 서두르지 않으면 호흡이 힘들어 쇼크가 올 수도 있습니다. 유도제 들어가겠습니다. 네. 빠르게 마취가 진행됩니다. 네,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경 진행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도에 음식물이 걸렸을 경우엔 내시경을 식도 안으로 넣어 밀어내는 방식으로 식도 이물을 제거한다고 합니다. 이물 지금 보이거든요. 2시간 정도 지나서 이게 잘 밀릴 수도 있고 계속 깨지면서 밀릴 수도 있어서 우선 밀어보면서 천천히 조심해서 밀어보면서 시도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식도 벽이 약해서 밀어넣다 구멍이 날 수도 있는 위험한 작업. 그 어느 때보다 집중하며 조금씩 내시경을 안으로 넣습니다. 다행히 잘 밀려서 음식물이 지금 위내로 들어온 게 확인이 됐습니다. 가능하면 식도 이물 같은 경우는 1분이라도 빨리 내시경을 통해서 밀어 넣거나 제거하는 게 필요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네. 다행히 내과 원장님이 잘 위내로 밀어 넣어주셔서 이제 소화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아까 손상된 식도 염증은 좀 가라앉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시술도 무사히 끝났습니다.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어느새 밤 12시가 훌쩍 넘었습니다. 의료진들이 모두 모여서 어디를 가나 했더니 늦은 저녁 식사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저녁이 컵라면이에요? 이 정도면은 잘 먹는 거예요. 네. 저희 못 먹을 때도 많아가지고 이게 환자들이 안 좋을 때는 진짜 이제 화장실 가는 때도 놓치고 또 먹는 것도 이제 깜빡하고 이제 일하다 보면은 이제 지금쯤 긴장이 풀어질 때쯤 조금 허기지기는 해요. 출근해서 처음 하는 식사가 컵라면입니다. 응급실은 하루 12시간씩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짧지 않은 근무 시간이지만 몰릴 때는 정말 바빠서 끼니를 챙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응급 중환자 팀 동물보건 선생님들이 항상 오버타임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좀 미안한 마음이 더 크고 뭐 저는 사실 너무 이겨가지고 힘든 게 별로 느껴지지는 않아요. 대신에 쉬는 날 못 일어나기는 해요. 오랜만에 여유롭게 즐기는 식사입니다. 그런데 이때 네, 저 박은지입니다. 저한테 말씀해 주시겠어요? 식도 이물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밥 먹고 있어서 바로 내려갈게요. 식사 중 걸려온 응급 전화. 의료진들이 정신없이 뛰어나갑니다. 수아 씨는 아직 남아있어요. 세 개요?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나왔다. 이게 여기는 지금 두 개로 얘도 좀 옛날에 한 두 개는 확실하게 있어요. 네, 구토 처치를 한번 했는데 구토로 나오지 않아서 내시경으로 끄집어내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다른 강아지가 위 안에 이물이 있어서 응급실에 들어왔습니다. 의외로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조금 늦어지면은 장이 막힐 수 있다 보니까 이제 많이 좀 위중한 상태이기는 해요. 겉보기와 다르게. 지체 없이 수술에 들어갑니다. 네, 마취 유도제에 들어가겠습니다. 복숭아 씨가 위에 들어간 상황. 위 안에서 소화가 되질 않아 염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합니다.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네, 진행하셔도 돼요. 내시경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좀 전에 사용하던 내시경과 좀 달라 보이는데요. 이렇게 바스켓 형태의 호셀브로 이물을 꺼내기 위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내시경에 달린 집게로 위 안에 있는 복숭아 씨를 잡아 밖으로 빼내는 방식입니다. 과연 제대로 잡았을까요? 복숭아 씨가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커서 지금 꺼내는 과정에서 조금 식도나 이런 데 좀 긁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씨 표면이 날카로워 식도가 상했을 수도 있는 상황. 조심스럽게 식도 안 상황을 살피며 두 번째 씨도 꺼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도 무사히 밖으로 빼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씨가 꽤 커 보이는데요. 무려 3.5cm나 됩니다.
이 정도 사이즈면 큰 사이즈고 또 이게 지금 색깔 보시면 먹은 지 얼마 안 된 걸로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얘가 제 위 안에서 썩으면서 염증도 유발하고 또 위가 뚫리기도 해요. 염증이 심하면 그러면 정말 생명에 위험한데 일단 잘 꺼내줘서 이제 문제는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새 밤이 깊었습니다. 수술이 끝나도 보살펴야 할 아이들이 있어 응급실은 쉴 틈이 없습니다. 원장님 퇴근 안 하세요? 이제 내시경이 막 금방 끝났기 때문에 이제 애기들 집에 무사히 가는 거 보고 갈 거라서 조금 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새벽 3시, 이제야 늦은 퇴근 준비를 합니다. 그럼 또 내일을 위해서 들어가 볼게요. 언니 있으면 바로 전화 주세요. 네. 갈게요. 뭔가 사명감이나 책임감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명감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몸은 힘들지만 이제 저를 통해서 못 살아나가는 환자도 있겠지만 살아나가고 있는 환자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노력해서 살아나가는 환자들이 많을 수 있도록 이 일을 계속 해나갈 생각입니다.